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가장 먼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CEO가 이번에 미국의 암호화폐에 명확한 규제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조만간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더 짙을 것 같아서 그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기관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개인의 비중이 코인베이스 쪽으로 좀 더 흡수되길 원하는 발언인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FTX 해킹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킹이 아무래도 내부자 소행인 것 같다. 크라켄 CSO의 신호 파악이 완료가 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FTX 내부자 소행 가능성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FTX US와 FTX 쪽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해킹이 또 발생을 했다라는 점을 또 뽑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FTX가 가장 또 주식 시장이 매우 좋았던 시기에 IPO에 따른 준비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IPO가 직원들에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리 50% 할인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대다수 그때 분위기가 너무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대다수 영끌로 이번에 좀 진행을 했다라는 점이, 일부 여기에 내부자가 우리만 망할 수는 없다. 어차피 이 회사 망한 거 이런 형태로 우리가 좀 해킹을 해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주동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소행은 여러 번 빈번하게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투자자 64%가 FTX 사태 이후 코인 투자 축소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 비중이 37%로 13,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32%가 현 수준에서 횡보할 것이다, 14%가 현 수준에서 가격을 회복해 줄 것 같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바이빗에서는 FTX 파산 피해 지분을 구제해 주겠다라는 언급인데, 파산이 완료된 게 아니죠. 진행 중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 기반을 일단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원들이 대거 이탈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회생도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하이에나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FTX 붕괴 여파로 거래량이 역대 침체 규모가 클 것 같다. 특히 기관의 비중이 워낙 클 것 같다라는 언급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판테르 캐피털이 역사 반복되면 11월 말이 아마 바닥이 되지 않겠냐라는 언급인데요. 그리고 2025년도 때 다시 15만 달러 정도 비트코인이 갈 것 같다. 통산 저점은 반감기 1.3년, 반감기 후 고점은 1.3년 이후 정도가 평균치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준 게 있었고요. 이번 사태가 뭐 처음 있었던 게 아니죠. 기존에 와운토콕스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와운토콕스 사례를 좀 가지고 오면 회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3년 정도 걸렸다. 즉, 이 시점이 좀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 있는 시장의 친화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얼마나 회생에 적극적으로 가담이 됐냐가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FTX와 크립토닷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는 그런 거래소들의 공통점을 한번 봤더니 되게 달콤한 혜택으로 유저를 끌어모았고요. 자체 코인을 찍어서 공격적으로 투자에 임했고, 지불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자체 코인에 따른 가치였으며, 자체 코인을 내다 팔면 잔고가 떨어져서 지불 능력이 상실이 됐던 부분이 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FTX 출금 방식에 따라서 뭐 바하마 계정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또 논란의 여지가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FTX NFT 이쪽 마켓플레이스에서 5천만 달러 이상의 거래량이 기록이 됐던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바하마 KYC 매수를 했고, 추정되는 주소가 300억 가량의 테더가 출금 후 이더리움으로 스왑이 돼서 아무래도
동결이 될까봐 이런 전략을 좀 했다. 그래서 이게 공평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특혜만 주는 거 아니냐. 빠져나갈 수 있는 루트를 특혜를 줬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FTX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챕터 7이 파산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챕터 11은 다시 법정 관리로 넘어가서 회생이 가능한지를 특정한 기간까지를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엄연히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해줄 것이냐에 따른 관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비탈릭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마운트곡스 사태 루나보다 지금의 FTX가 쏘아올린 공이 훨씬 더 커다. 이놈이 더 나쁜 새끼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세계 최대 옵션 거래소 데리비트가 자산 보유량을 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공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체적인 거래소 산하에서 진행을 했다라는 문건들은 효력이 별로 없습니다. 해당의 외주를 주고 외주를 주었던 컨설팅 회사가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국내에서는 여야 가상자산 재정법 동시 발의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좀 설레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DCC PA 정의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 법안 내용도 11월 12월 달에 제정을 해서 끝내려고 했던 추이가 이번에 절묘하게 맞아떨어짐으로써 우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라는 퍼포먼스를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약간의 역겹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찌라시 중에 하나입니다. 찌라시인데요. 뽀글이 형이 해킹의 자작극에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도주를 하려고 한다. 그 도주 위치도 이번에 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런 찌라시 루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컴투스 코인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테라 관련된 FTX 상장해서 루나 사태 터져서 폭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컴투스의 펀드 벤처스 테라 뒤늦게 투자하다가 또 망했고요. 그 다음에 FTX의 첫 산정 거래소에 시켰는데 FTX 문제 생겼죠. 그 다음에 구코인 물량이 대량 FTX에 물려져 있다는 것과 달러도 유동량도 또 FTX에다가 내버려 두었던 거. 이게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없는데 뭐 잘 안되면 계속 꼬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난센거래소도 보유량 공개 사이트를 개설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FTX 창업자 뽀글이 형의 여자친구로 이번에 20조 원을 어디다가 썼냐, 어디다가 투자를 했냐, 무분별하게 투자하지 않았냐, 그 근거치가 무엇이냐에 따른 논란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게 되면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기존에 해왔던 행동들이 지금 다시 한번 부각화가 되면서 논란의 여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소비 패턴이나 뭐 어디 여행을 갔었을 때 그런 호화로움 같은 경우도 일부 또 노출이 되면서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즈니스 거래소 프로젝트 문제점이 좀 많다라는 지적을 또 한 번 더 트위터에서 공유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매거진 쪽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세계 최대 쉘 쪽에서 마이애미 2023년도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마이닝 이니셔티브를 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크립토닷컴에 따른 논란, 해프닝 내용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해프닝은 모든 인출 중단된다, 출금이 멈춘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는데 실 상황으로는 AX 거래소는 입출금이 막히기도 했고요. 일부 바이낸스에서도 FTT 토큰이 입출금 제한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크립토닷컴 자체가 지금의 거래량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약간의 지금 상황이 거래소의 입출금의 문제점이 계속 연달아 나올 수 있다라고 자꾸 SNS에서 무분별하게 확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거래소들은 지금 언제든지
이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낸스의 FTT 그 입출금 중단으로 펌핑이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또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 게이트 거래소도 10월 28일 감사평가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또 여러 가지 추측과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도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는 점은 지난 1시간 동안 가장 큰 유출이 발생한 거래소 수순으로 후오비, 게이트.io, 크립토닷컴 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는 안전할 것이냐에 따른 질문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거래소는 코인 형태가 아닌 은행에서 그냥 캐시 충전 형태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거를 확인하고 넘겨주는 형태로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유형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덕지가 발생 안 된다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라이센스를 다 박탈해버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다. 그리고 매번 실수하고 이거를 먼저 선행을 했던 배경은 우리나라가 또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FATF에서 입맛대로 맞춰주는 그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너희 은행에게 페널티를 주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 있어서 선별적으로 은행과 준한 정도에 있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 단 이제 기존 거래소의 계열사 회사들이 얼마나 FTX와 연결적 관계도에 자금이 묶여져 있냐 아니냐 뭐 이런 추가적인 사항도 좀 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번외로 이오스 재단의 이오스 벤처스 6,800만 이오스 투표로 최종 승인이 나왔는데 이게 공생적 관계에서는 필요는 하겠지만 과거에 보여주었던 내용이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민주당이 네바다주에 추가로 50석이 확보가 됨으로써 이번에 또 여러가지 상원에 따른 분위기가 상당히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미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미국 증시에 영향을 충분히 받을 만한 요소건이 좀 안 좋은 소식으로 나왔고, 그게 오히려 크립토한테 또 이렇게 안 좋은데 여기에 또 가중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돌아오는 이번 주 주중에도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계속해서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